부산에 유치해. Busan is ready. Busan is ready. Busan is ready. 부산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귀에 익도록 들어봤으리 문구. 2030 엑스포를 향한 수년간의 여정이 지난 11월 29일 끝났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새벽에 잠 안 자고 중계 보던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을 듯한데 왜 우리는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는지 알아보자. 하나, 우선 엑스포가 뭔지 알고 가야겠지. 엑스포는 기술이나 경제, 문화 분야를 다루는 행사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혀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꿈돌이와 함께 했던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있었어. 이 두 엑스포는 3개월간 일부 분야만 다루는 인정 엑스포였는데 이번에 부산이 도전한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로 6개월 동안 분야 제한 없이 열리는 일명 끝판왕 엑스포야. 그래서인지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해낸다면 6개월 동안 6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어.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효과인 약 17조 원의 4배 수준이야. 뿐만 아니라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순방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 거의 매달 해외로 나갔던 거 기억하지? 뭐 100% 엑스포 유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만큼 부산 개최를 위해 해외 순방을 많이 다녔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등 정부 측 인사들과 13개 기업 관계자들이 유치 활동을 위해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는 1989만 1579km를 이동했고 각국 정상을 포함해 총 3,472명을 만났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4차 PT까지 직접 영어로 선보였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사우디와 박빙이다, 2차 투표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 그래서일까 각종 언론에서도 프랑스 유명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부산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껏 기대감을 가졌어. 그러면서 2차 결선 투표로 사우디를 넘어 역전이 가능할 거라며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핑크빛 보도를 했어. 둘,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 총 165표 중 사우디가 119표를, 우리나라가 29표를, 그리고 이탈리아가 17표를 얻었어.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 대역전극의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벽에 중계 시청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119대 29, 무려 4배가 넘는 격차로 대패한 거야.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 몰랐다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와 정부력 부재가 탄로난 것일 테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면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입하며 호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언론 또한 정부 발표가 맞는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여과 없이 정부 인사들의 전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명 정부발 카더라 통신임을 보여준 셈이지. 외신들은 일찌감치 사우디가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어. 또한 해외에선 이미 잼버리 파행 전례가 있는 만큼 부산 엑스포 유치 전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했어.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한 달도 안 되는 행사에서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나라에서 6개월 동안 무려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등록 엑스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자문을 맡은 김희태 부산대 관광 컨벤션학과 교수는 패배의 원인을 금권 투표라며 주장했어. 국제사회가 사우디를 지지한 것을 두고 금전적 투표라고 표현한 것은 외교 결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예정에 없던 담화를 발표했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야.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로 끝낼 문제만은 아니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상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에서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야. 셋. 그런데 최종 프레젠테이션 본 사람들이라면 이번 실패가 어느 정도 납득 갔을 거야. 우리는 프레젠터로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60, 70대 남성 발표자들이 나와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는데 그 어느 연설에서도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 여성들이 발표자로 나선 이탈리아와 아이들을 등장시키고 미래를 강조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면 내용과 스타일 모두 구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 또한 최종 PT 영상에서는 언제적 강남 스타일인지 모를, 그리고 유치 희망 장소가 서울도 아닌데 왜 선곡했는지 모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필두로 Your Choice, Only Choice를 외치는 연예인들만 가득했어. 부산 홍보 영상이라더니 부산은 9초가량만 나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주객이 전도된 영상이었지. 최종 PT와 이 영상에 5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어. 이에 반해 사우디는 개최지인 리야드의 홍보 자체에만 집중하며 엑스포 필요 조건을 정확히 어필했어. 임팩트 있고 세련된 영상으로 리야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 국가가 만드는 홍보 영상이 원래 이 정도 퀄리티였을지 찾아보니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부산의 매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력을 3분 안에 다 담았었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실패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다들 봤는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최종 PT와 영상에 53억 원이 들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걸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 제작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는 설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이 제작업체가 어떻게 대행사에 선정됐는지 꼭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야. 부산시는 다음 2035 엑스포 재도전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 철저한 반성과 객관적인 판세 분석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또다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거야.